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괜히 치사한 시비가 될 것 같아서 치사하게 시비를 건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지 몰라서 참 며칠 동안 꾹꾹 참았습니다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무리 정권을 잡았고 집권당의 당대표라 하지만 정말 이런 얌체가 과연 이런 오만한 얌체, 참 그야말로 국민을 졸로 보는 이런 오만한 얌체를 과연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말이죠. 이 대한민국 언론이 어느 곳에서도 어느 한 언론도 시비를 걸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겉다르고 속다른 이 가증스러운 정권인지 그대로 보여준 사건. 그게 뭐냐? 지난달 30일에 점심시간에 그 점심시간대에 맞춰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 추미애 씨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아한 역사적 명소급 장소의 하나인, 하나가 아니라 가장 역사적 명소급 장소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청각.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최고급 요정이었죠.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고 있는 어지간한 궁궐입니다. 궁궐. 이 궁궐급 레스토랑에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행정부 최고 권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의 큰딸 결혼식을 가졌다는 뉴스.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오만의 극치죠. 오만의 극치. 얌체입니다. 얌체. 입만 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서민, 국민, 사람. 아주 떵떵거리게 말이죠. 대한민국 최고급의 요정을 개조한 음식점, 그 가든, 그 정원, 그리고 그 실내 결혼식장에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놓고 치른 대선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인생 역전. 이젠 지방선거까지 싹쓸이한 마당이니까 무엇이 더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 최고급 요정을 개조해 만든 이런 궁궐급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큰딸 결혼식을 떵떵거리면서 하는 거죠. 그래, 시비 걸려면 걸어라. 응?
더구나 추미애는 당대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욕 먹어봤자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언론이 함부로 그런 트집 잡겠어? 언론이? 문재인 나팔수가? 더불어민주당 나팔수들이 내가 삼청각에서 내 딸 결혼식 시켜가지고 당정청 그 엄청난 당대 권세가들이 다 온다 해서 그거 조질 언론 어디 있겠어? 이런 배짱이겠죠. 그러니까 그래, 당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제 앉아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전 뽑자.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당 당대표 역사사상 처음으로 삼청각 결혼식을 과감하게 치른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 삼청각에서 여당 대표든 야당 대표든 누구든 간에 자기 딸이나 아들 결혼식 했다는 것은 정말 처음 듣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저의 추론이 맞다면 추미애는 정말 얌체예요. 얌체입니다. 미꾸라지 같은 얌체입니다. 누릴 건 다 누리고 할 것은 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또는 표정으로는 산잇을 먹으면서 오로지 서민 생각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그 얌체. 참 이게 대한민국 좌파한테 정말 정이 가지 않는 게 바로 이 얌체 기질이에요. 정말 추미애가 자신의 딸 결혼식, 큰딸 결혼식 다 귀중합니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어디 무슨 누추한 데에서 무슨 어디 정선에 있는 무슨 보리밭에서 또는 무슨 가파도 마라도에 있는 그 청보리 보리밭에서 그야말로 초촐하게 몇 사람이 결혼식했다. 이런 정말 지적이고 지성적이고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말 그리고 인간적인 결혼식을 했다. 그런 소리 좀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싫든 좋든 간에 추미애 그러면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삼청각이라고 한번 좀 가보세요. 거기가 어떤 데인가를. 저는 이 병아리 기사 때부터 거기에서 남북 회담이 열렸을 때 거기서 식사하고 그 과거 이 소위 말하는 기생 파티 했던 기생 파티. 70년대 60년대 용어로 그 기생 파티 했던 그야말로 이게 그걸 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당시 소위 말하는 이 국가의 이 게스트하우스가 없으니까 영빈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꾸려놨던 거죠. 절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삼청각의 원주인 그분한테도 제가 절대 폄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삼청각의 여주인을 저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원래 만들었던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죠. 화환은 모두 사절한다고 미리 통보를 했어요. 그 청첩장에. 추미애가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까지 또 화환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돌려보내고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써진 화환 하나만 세워놨어요. 누가 시비 걸면 자 봐라. 이게 호화 결혼식이냐. 나는 말이야 내 나름대로
호화 결혼식을 하지 않으려고 다 화환도 돌려보냈고 이렇게 해명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대통령 화환 하나만 왔으면 됐죠. 뭐 수백 개, 아마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도 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수백 개, 수천 개 갖다 놔봤자 그게 뭐 도움이 되겠느냐 해가지고 한 개 달랑 놓고서 세과시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직해야 돼요. 이 결혼식장을 정한 거 앞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정말 간이 커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네? 1972년 대표적으로 남북 그 회담 때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정보부장이 기생 안 치고서 북측 대표단 접대했던 참 서민들은 근처에도 가지 못할 요정이었죠. 이거 좀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네요. 이 시인 백석이라고 이 월북한 시인이 있죠. 그 시인 백석의 그 애인이죠, 애인. 그 결혼하지 않은 그 여인이 주인이었죠. 네. 그런데 그 요정에서 문재인 당대의 이 권세가들을 모아서 놓고서 결혼식을 치른 그 정말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권세가 그 추미애가 한번 조신하게 정말 서민과 국민 일반 국민을 위해서라도 그 눈 때문이라도 참 절제미를 좀 보여주자.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청첩장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청첩장이 카톡에 유출돼 가지고 또 아이고야 이 추미애한테 눈두장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몰려온 그 하객까지 합해가지고 한겨레에서 그 정치부 여기자 뭐 정치부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여기자가 거기를 취재해 갔다는 거죠. 대충 한 400여 명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몇 배 더 왔을 겁니다. 400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몇 배, 800명, 1000명, 1500, 2000명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더 왔을지 모르죠. 완전히 식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그 삼청각 주변이 뭐 차로 넘쳐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이게 문재인 정권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세력 이 최고 권세가들의 정신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거죠. 간이 보통 그게 아니죠. 이 삼청각은 말이죠. 청와대에서 바로 인근입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호화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이 가든에서 하려고 하다가 야외 결혼식 하려다가 갑자기 한 5분쯤 진행됐는데 비가 와가지고 실내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왔느냐?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국민소통수석 윤영찬이, 또 시민사회수석이라고 얼마 전에 바뀐, 얼마 전에 임명된 이용선이,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이낙연, 사회부총리 김상곤,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문화체육부 장관 도종환, 내가 지금 이걸 읽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통일부 장관 조명균, 도대체 통일하고 이 결혼식하고 추미애 딸 결혼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북한 무슨 농구대회 간다면서 말이죠.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이 홍남기는 왜 갔느냐? 이 홍남기도 한양대학 나온 사람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등 국회의원 빠찌 뭐 대변인 김현 대변인 이래가지고 40여 명이 출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참석한 장관 중에는 이 부처가
세종시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럼 이 결혼식 12시에 맞추려고 아침에 회의 대충 하고 이 세종시에서 KTX 타고 서울역에 와서 서울역에서 또 기다리고 있던 그 관용차 타고서 거기까지 왔겠죠. 아니면 전날에 아예 서울에 와가지고 있다가 결혼식 참석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대한민국, 문재인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국정 다 팽개치고 집권당 당대표 큰딸 결혼식에 참석하러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나라예요. 세종시 텅텅 비우고 정부 종합주사 텅텅 비우고 집권당 추미애 큰딸 결혼식 참석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뜬 나라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씨를 말려야 할 적폐청산이라고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여가지고 국민들도 그런 줄 알게 완전히 현혹되게 만들어가지고 무조리 감옥에 보내놓고 무조리 자기네들은 삼천각에서 결혼식하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게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죠.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그 위세, 그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혼사를 치르는 것, 이런 결혼식을 치르는 거야말로 이건 적폐 중에 적폐죠. 국회의원 5선했고 당대표다 이래. 와, 그래. 나한테도 기회가 왔다 이거죠. 삼청각을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메뉴를 그렇게 보니까 메뉴 중에 모란이라는 메뉴가 72,000원이에요. 한 끼에. 난초가 98,000원이에요. 난초라는 또 메뉴가 있어요. 수선화라는 메뉴가 121,000원이에요. 세금 빼고. 여기에 그 야외에서 하려고 그 장소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급히 실내로 들어간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 장소 임대료만 해도 아마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합했다 이거예요. 식대, 거기다 음료수, 뭐 그 다음에 이 장소 임대, 결혼식 비용, 시간 말이죠. 정말 억 소리 나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화는 돌려보내고 축의금은 다 받았어요. 그 액수는 아마 엄청나게 억 했을 거예요. 엄청. 그러면서 섬이 입만 열면 뭐 사람이 먼저다. 그 축의금 봉투 다 합친 액수 이거 한번 공개해 보세요. 추미애 씨. 이 정권 바뀌면 이거 조사해야 돼 이거. 조사하면 나옵니다 이거죠. 대한민국 검찰이 조사하면 나와요.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잖아요. 이명박 전 정권까지 다 뒤져가지고 다 감옥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의금을 낸 권력자들은 과연 그 축의금에 들어있는 그 봉투에 들어있는 그 돈을 자신의 개인 돈으로 냈을까? 아니면 국민의 세금인 판공비로 냈을까? 이낙연 국무총리 무슨 돈을 냈습니까? 틀림없이 아마 축의금 냈을 텐데 그것도 거액을 냈을 거예요. 그 봉투에 들어있는 돈, 그 이낙연 국무총리가 옛날 기자하면서 벌은 돈으로 낸 겁니까? 아니면은 국무총리 판공비로 낸 겁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것부터 개혁을 해야만 사실 이게 진짜 개혁인 거죠. 집권당 당대표가 청와대 빤히 보이는 그 앞에서 보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궁궐급 레스토랑에서 야외 결혼하고
비 오니까 실내 들어가서 결혼하는. 정권이라는 게 이렇게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잡아보려고 그 악을 쓰며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국학, 이 코리안 스타디스, 이 한국학의 원조인 이 미국인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중앙청에서 연설하실 때 그 뒤에 앉아 있는 미국 젊은이 청년이 있죠.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그 당시의 고문관인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이에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겨난 사람인데, 이 그레고리 핸더슨이 이 소용돌이 정치라는 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최초의 책이라 할 수 있죠. 최초의 현대적 저서라 할 수 있는데, 소용돌이 정치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든 국민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울로 이 몰려들기 때문에 큰 원통령의 이 소용돌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큰 원통령의. 그 추미애 삼청각 결혼식장 그 가든에 서가지고 서로 뭐 인사하고 뭐 김부겸이다 뭐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진이. 이런 하객들, 다 건세가들이죠. 최소한 국회의원들.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딱 소용돌이 정치구나.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참 정말 이 추한 모습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말 이 가증스러운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이 삼청각 결혼식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은 이빨 빠진 사냥개라고 해도 결코 악담이 아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자화상이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무슨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대표 시절에 이런 결혼식을 가졌다면 언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만뒀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부질없다? 물고 뜯고 아마 정권이 무너지고도 함께 했을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봐야죠. 나경원 의원, 그 딸하고 멤버십이 억대다, 이런 무슨 강남 피부과 병원에 다녔다, 억대인죠. 그건 전혀 새빨간 거짓말이죠. 완전 그런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게 만들었던, 그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언론이 그걸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좌파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이 양반 대단하신 분이죠. 재산 신고액이 약 93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3, 곱하기 4는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런 재산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참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서민 정책을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그 어머니가 부산의 학원 재벌이잖아요. 조국이 재산이 49억 8,900만 원이에요. 곱하기 3 해보세요. 130억, 140억? 4하면 어떻게 180억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0억. 이런 자들이, 이런 강남 좌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죠. 삼청각, 대한민국 최고의 요정
리모델링해서 만든 이른바 궁궐급 레스토랑 3,000각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 그게 서민정부, 그게 좌파 정권의 핵심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의 대한민국 언론은 나중에 언론사에 참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흑역사. 흑역사로 길이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가증스러움에 대해 언젠가 국민이 알게 되겠죠. 국민들이. 냉혹한 심판을 내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집권당의 당대표란 추미애 씨가 이렇게 국민 무서운 것 모르는 것을 보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칼럼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